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불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중관 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중관에 대해서 근본 불교 했었고, 그 다음에 아비달마 했었고, 그 다음에 중관 했었죠. 네, 중관 사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학은 근본 불교부터 시작해서 화엄까지 뭐에 대한 물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학은 첫 질문이 있죠. 이 존재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존재는 무엇인가? 실체란 과연 있는가? 그것이 나의 수행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근본 불교의 대표 용어가 뭐예요? 연계하고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고통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 존재나 현상들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근본 불교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연기로 모든 존재나 현상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연기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무아 사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무아 사상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근본 불교에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로 넘어갈 때 근본 불교 이 교학 체계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을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심플한 교학에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붙이기 시작해요. 색성양, 미촉법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더러운 거, 그래서 멀리 떠나야 된다. 이제 니까야가 등장을 하면서 해석을 붙여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달마 불교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예요? 나는 그래 무하고 공한데 나를 이루는 요소들은 3세에 걸쳐서 그 본체는 항상 있다라고. 그래서 근본 불교는 이렇게 실체 부정, 그리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 부정하고 무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달마에 와서는 어때요? 아공은 맞는데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는 그러한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다. 3세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그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업의 결과로서 받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회의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근본 불교하고 아비달마 불교하고는 좀 충돌이 일어나죠. 무아사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교 운동이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공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사상의 첫 일성이 뭐예요? 아비달마 교학의 반계를 두는 거죠. 색, 불, 이공, 공, 불, 이색. 색, 이 존재와 이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곧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나도 공이지만 나를 이루는 이러한 존재들 역시도 뭐하다? 공하다라고 아공, 법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태동한 이 공사상에 완전히 철학적인 체계를 딱 구성을 한 게 뭐예요? 중관사상. 드디어 불교 교학사에서 최초로 철학적인 체계가 잡혀 나가는 게 중관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 때 중간사상 5단 공식은 근본불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엄철학, 마지막 그 철학인 화엄철학까지 어디에 근거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중간에 5단 공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였어요? 모든 일체 현상들은 뭐예요? 그렇죠. 연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기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연기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되어진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자성이죠. 무자성이에요. 이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나 현상의 근본 성품이 되는 것으로, 그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에요. 연기가 안 되어지는 이러한 색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존재 현상, 삼라만상은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면서 무자성이죠. 따라서 이 무자성의 이 양상, 무자성의 양상, 무자성의 성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이라고 했죠. 공이라고 했어요. 이 철학적인 공식은요, 끝까지 갑니다. 이걸로 무아사상이나 연기사상의 철학적인 옷을 입혀줘요. 이걸로. 자, 한번 봐봅시다. 이 펜 자체는 근본불교로 말하면 이 존재는 어떻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연기죠? 연기예요. 이건 연기예요. 이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자성이 없어요. 그 자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가짜 이름이다라고 해서 가명으로 붙어요. 자, 요거는 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연기되고 자성이 없고 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 불러요? 펜이라고 부르죠. 근데 펜이 진짜 이름일까요? 이 본질,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짜 이름이 펜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중간사상에서는요, 이렇게 연기, 무자성, 공, 그 다음에 가명을 두는데 여기까지는 어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죠?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리고 해체시켜버리죠. 존재나 현상의 실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게 되면은 뭐예요? 공사상은 아마 사상적인 체계가 아마 안 섰을 거예요. 이 해체를 시켜버리는데 완전히 해체해요? 아니죠. 이 펜에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쓰는 기능이 있죠. 이름과 기능을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 그래서 현재 보이는 존재 현상들을 싹 다 무시한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학생들 뭐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공은 일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해체시켜버려. 무조건 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속죄라고 해서 이거는 공돌이에요. 요거는 이치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요쪽은 뭐예요? 현실 세계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요 파트가 중요해요. 요 파트가 전부 다 그 중간 사상 자체가 너무 공공공 해버리기 때문에 그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재 보이는 존재 현상 요 부분도 가명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펜이에요. 공이죠. 이 중간 시간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그렇죠? 자, 요거는 공이에요. 그렇죠? 공이기 때문에 요 펜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명이라고 했으니까 요 펜은 지금 있잖아요. 모양, 형태나 이름으로, 기능으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무의 뒤에 뭐가 나와요? 중도가 나와요. 중도가. 이 중도가 나와요. 그래서 연기무자성 공, 가명, 중도라고 하는 5단 공식이 나와요. 중도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연기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대학생 정도 수준이 되면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중도법입니다. 그래요. 이 중도법 벗어나는 게 있어요? 중도법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죠. 전부 다 뭐예요? 공이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나를 포함한 이 현상 세계 자체는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도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같이 따라 쓰는 말이 있죠. 그렇죠.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 중도, 여기에 중도 앞에 항상 이렇게 불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다. 불이자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 선사상에 혁명적인 이 선 체계가 육조 해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규정을 법으로 딱 규정을 해버려요. 교학적으로.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 본성, 자성, 우리의 마음 근본, 이 상태는 뭐라고요? 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다. 혹은 청정하다. 본래.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청정 그 자체예요. 선 중에서 화엄학에서도 그렇고 천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객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과입니다? 요거 사과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의는 이 중도하고 같은 뜻이, 살짝 결은 다르지만 중도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비무의 중도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있다 없다를 어떻게 초월해서 똑같이 봐라라는 이야기야. 동시에 봐라.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마지막 쌍착, 쌍으로 차단한다라고 할 때 쌍착, 이 주객, 좋음 싫음, 사랑 미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쌍으로 차단시키고, 쌍조, 조자는 뭐예요? 조명할 때 비추다라는 이야기예요.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춘다, 이렇게 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양변에 떨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쌍차 쌍조다. 이 선 쪽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이 중도법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쌍차 쌍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차 막는 거예요. 그냥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그냥 막아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쌍차 쌍조 한꺼번에 비추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무의지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신론, 이제 천태법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품은 두 가지가 아니다. 본래 성품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도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요. 자, 모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 현상들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연기가 됐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불러요. 공이 뭐예요? 그렇죠. 공 딱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무자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공 다음에 가명이 나와요. 그렇죠? 가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돌이가 아닌 존재 현상 세계, 차별이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 차원에서 보면. 가명 차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이 앞에 네 개 전체, 비유, 비무 전체를 중도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아무튼 대치되는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한쪽으로 쏠려서 바라보지 마라,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현실 세계는, 이 현상 세계는 그렇게 중도의 세계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를 한번 중도의 안목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를 한번 중도의 안목으로 한번 봐보세요. 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쉽죠? 근데 가명이다. 근데 비유, 비무의 중도의 시각으로 한번 나를 한번 이 시간 딱 3초 동안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그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집착을 내려놔라,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의 근간은 비유, 비무의 중도예요. 왜 우리가 가장 중도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존재 현상을 왜 못 볼까요? 왜 못 봐요? 집착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목소리도 아프고 콧물도 좀 질질 나오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를 아끼고 내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머 어째 이런 마음이 들 거고, 좀 따분하신 분들은 아, 나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중도의 시각이에요, 그게? 아니죠. 비유, 비무해. 진여는 불교에서 진리란 어떤 단어예요? 불교에서 진리를 뭘로 말해요? 진여죠. 진여가 무슨 뜻이에요? 존재의 참모습. 그 존재의 참모습을 불교에서는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중도예요. 중도. 비유, 비무해. 비유, 비무해. 중도. 이거 자체가 존재들의 참 모습이다. 진여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하고 소리, 이 어린 사람인데. 진여가 뭐예요? 진여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여가 존재의 참모습. 존재의 참모습이 뭐예요? 공성이죠. 진여는 공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에 대한 존재 근본은, 우리 존재의 근본은 뭐예요? 진여예요. 중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비유, 비무에 이렇게 중도로 있어요. 이것을 왜 여실직연하게 우리들은 못 봐요? 차별하고 집착하니까. 집착은 뭐예요? 집착은 뭐예요? 집착은 언제 일어나요? 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착,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유식 강의에 들어갈게요. 집착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와, 나죠. 나를 세울 때 집착이 생겨요. 나를 세울 때 집착이 생겨요. 저 나는 우리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야식 중에 저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식에서는? 찍어봐요. 제7말라식이에요. 잠재의식은 제7말라의식에 네 가지로 나뉘어서 그냥 아주 딱 달라붙어 있죠. 아견, 아치, 아견, 아만, 근본 4번뇌가, 이 번뇌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제7말라식이 나라는 자아의식이에요. 제7식이 이렇게 정해놓은 운동장 안에서만 우리의 제6의식은 거기에서 활동을 할 뿐이에요. 의식하고 판단하는 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어떤 식이에요? 수행에서 제7식이에요. 말라식. 어떤 수행이든 하게 되면 제7말라식부터 들어갑니다. 너 내 성질 알지? 너 내 성질 알지? 응? 이러는 사람들, 아상이 높아요? 작아요? 높죠? 그런 사람들 불행하죠. 제7말라식이 없어지게 되면 제6의식은, 여기에서 놀던 제6의식은
말라식이 깔아놓은 그 말라식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제6의식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러한 것들은, 감정 이러한 것들은 더 생겨요, 줄어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현행된 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제8아레아식으로 갔던 우리의 업, 이러한 것들이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래서 식은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유식의 패턴은 그래요, 플레임은. 그래서 제7 말라식이 맑은 사람들은요, 직관력도 좋고 얼굴에 복상으로 바뀌어요. 이 집착, 욕심은 왜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근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제7 말라식에는 아치, 악연, 아에, 아만이라고 하는 근본사 번뇌, 우리 제6의식, 판단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번뇌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번뇌는 우리 의식 속에는 없어요. 제7 말라식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웠을 때는 무조건 두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불이법에 반해요. 그렇게 존재 현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여실직영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사상에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여기에서 공은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가명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비유, 비무의 중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중간사상에서 딱 정해놓은 이 중도법은 어디까지 가요? 그냥 불교 전체로 공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불이 중도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그 2강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연기하고 무자성을 우리는 공이라고 했어요. 자, 중관사상은요, 깨끗이 모든 세계를 깨끗이 공으로 어떻게 해요? 텅 비워버렸죠. 텅 비워버렸어요. 딱 거기까지만. 공사상의 대표적인 거. 그런데 이후에 이 공사상,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불교 철학들, 특히 대표적인 게 천태화엄에서는 이 공으로 비우는 이 세계를, 공으로 이렇게 비우는 세계에서 뭐가? 우주 만물이 또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에서부터 모든, 여기는 그냥 텅 빈 공이에요. 다 비워버렸어요. 딱 거기까지 중간은.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요쪽 선사상 요쪽에서는 그 비워져 있는 데에서 그 비워진 공은 모든 존재의 생산 근원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장이 되어버려요. 딱 비워놓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유의 존재 현상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는 근본을 또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설명 자체가. 완전히 공사상을 확장을 시켜버리죠. 이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진, 공, 묘, 유예요. 진짜 공한데, 전부 다 공한 세계에서 묘유, 참으로 묘하게
막에 있는 거예요. 진공묘유. 이것은 화엄에서 그리고 선사상에서 진공묘유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쫙 이렇게 이 공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다. 진공묘유다라고 이렇게 공사상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버려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화엄의 진공, 화엄의 이 공에 대한 철학은 진공묘유로 대표를 합니다. 이 중간에 이 공에 대한 철학은 이 법화, 천태, 화엄 쪽으로 오게 되면 다 그냥 통배져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 대승, 그 대승기신론 그 이후에 나오는 철학들에서는 어때요? 그 공을 바탕으로 이 현상 존재들을 설명을 합니다. 중간은 뭐예요? 존재 현상들을 부정했잖아요. 아니, 무자성, 실체를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정의 공, 해체의 공, 이 성격에서 이 후반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대승 후반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뭐예요? 공은 그러한 부정이나 해체의 공에서 어때요? 설명 자체가 생성 근원의 그 존재 현상의 이 근원이 되는 공으로 설명 자체, 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지 될 그런 포인트예요.